자,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도쿄에 머물면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일 두 강대국 정상들이 만났는데요. 북한 역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자, 북한 지휘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 움직임을 보고 있을 텐데요.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북한 외교관이신 고용환 한국관광대학 교수, 그리고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북한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굉장한 한반도 건너편이죠.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북한 지난주에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식량난이라든가 제재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였는데, 정작 외신으로는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왔어요. 무역 박람회. 사실 무역량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제무역 박람회가 지난주에 열렸다죠? 예, 20일부터 24일 날 끝났는데 네. 뭐 북한 말로 하면 국제무역 전시회입니다. 여기 말로 이제 박람회라 그러는데 네. 여기에 이제 450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뭐 중국까지 다 합쳐가지고 외국까지 합쳐서 450개요? 450개. 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뭐 일부 물건들은 열자마자 품절이 될 정도로 그랬다 그러고 실제로 북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재가 극심한 형편에서 우리 물건을 팔 건 다 판다. 19일 날 네. 노동신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백화점들에 물건이 차고 넘친다. 제재니 뭐니 하면서 네. 우리를 어쩌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버려라는 노동신문 사설이 실린 적도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공식 신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또 북한이 어렵고 힘드니까 뭐 좀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작 북한은 우리는 제재에 끄떡없이 네. 물건들이 차고 넘치고 외국과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역을 한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는 그런 무역 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관광 산업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위스키 같은 걸 내놓으려고 그러는 건지 네.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위스키를 생산했다 그러면서 네. 뭐라 그럴까요? 뭐 3일포 술이라는 그 위스키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어떤 술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3일포는 금강산에 있는 호수가 3일포인데 네. 금강산에 있는데 거기서 만든다는 게 아니라 평양에 3일포 술공장이 특산물 공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조니 땡땡이라고 하는 위스키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명한 네. 거의 똑같은 형태의 라벨도 블랙이 있고 지금 레드가 나가고 있는 저 있고 화면. 네. 저 화면이 있는데 사실 북한이 저런 시도는 80년대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북한이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콜라도 만들어보고 네. 자기네가 보드카도 만들어보고 네. 그리고 꼬냑이라고 해서 만들어도 봤는데 이거는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북한 간부들이나 북한 내부에서 소비를 하면서 질을 올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 만드는 거는 자신 있다고죠, 품질이. 그래서 평양에 지금 들리는 소식이 중국 관광객들이 말 그대로 물밀듯이 평양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양의 호텔에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저런 평양 술이나 저런 평양 특산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역시 관광은 제재에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틈새 시장을 북한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도 하고 술도 팔고 약초도 팔고 무항청심환도 팔고 이런 것들이 북한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그런 무역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포 위스키는 굉장히 재밌는 점이 있는데 네. 화면에도 보이지만 술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술, 네, 정말 그러니까 정직한 제목입니다. 술. 예, 뭐 영국 위스키 같으면 뭐 조니 워커든 아니면 뭐 시바스 리갈이든 브랜드를 쓰는데 술이라고 써놓는 거는 마케팅용으로 이게 제너릭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머리가 아플 때 약국에 가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두통약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싸게. 그게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 제품들이거든요. 굉장히 네. 싸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한이 술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좋은 술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런 마케팅이나 브랜딩 이런 거는 굉장히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박람회 얘기를 잠깐 좀 이도훈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 그게 저희 AP 평양지국에서 외신들이 실제 그 현장을 찍어가지고 보는 화면인데, 한 기업들 한 200개 정도 넘는 기업이 중국 기업들이라고 해요. 네네. 참가했던. 중국하고 교역량은 오히려 굉장히 북한하고 늘어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제재인데도 영향이 없는 겁니까? 박람회는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접경한 그 중국 지역에서 많이 열리고 네.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 뭐 설사 저기에 무슨 제재를 뚫고 여러 가지 상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우리 한국은행 그 저기 집계에 따르면은 작년에 그 북한이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3.5%를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3. 예, 그 전에 2016년에 약간 그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 왜냐하면은 그 국제사회 제재, 미국 제재 때문에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식량을 지원한다는데 식량이 지금 굉장히 모자라냐 아니면 그렇지는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볼 때는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에너지가 잘 그 공급이 안 되고 네. 그 제조업이 떨어지고 농림수산물이 잘 그 수확이 안 되고 네. 여러 가지로 그 주요 산업 분야가 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네. 자, 아까 그 관광 수입을 어떻게든 좀 늘려보려고 위스키까지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김정은 위원장 그 선대부터 그 술에 대한 애정이 조금은 각별했던 것 같아요. 중앙당 간부들이라든가. 독일 위스키 같은 것들, 독일의 고급술 같은 것들을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부들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당 간부들의 중앙당, 도당의 간부들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고급 위스키들이나 독일에서 뭐 몰트 뭐 이런 거 블렌딩한 거랑 다 들여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리면 네. 한국에 최근에 온 어떤 분이 네. 오자마자 한국까지. 찾는 게 발렌타인 17년산. 이렇게. 아.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평양 간부들이 그것만 먹습니다. 굉장히 고급술인데요. 그거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비싸죠. 네. 근데 자기는 발렌타인 아니면 안 먹는다고.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게 진짜 그러냐 했더니 평양에 있는 간부들이 네. 그런 거나 아까 조니 땡땡이나 발렌 땡땡이나 이런 네. 술만 먹는 정도로 그게 입이 고급화돼 있다. 그러니까 제재 같은 거는 얼마든지 피해서 저런 사치품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술 이름 부분, 그만큼 비싼 술들이 그 북한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브랜드를 언급하셨다는 거, 그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 술을 만드는 그 공장이 3.1포 특산물 공장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가 평양 옆에 있는 데인가요? 평양시 안에 있는데 평양시 안에. 네, 평양시 안에 있는데 특산물 공장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어떤 공장들일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요. 김부자나 네. 간부들한테 올라가는 술이나 수출용을 만드는 게 특산물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아, 특산물. 개성 네. 인삼 특산물 공장하면 이 수출용이거나 간부들이 먹는 선물용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도 수출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외국인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돈 의원님께 네. 좀 여쭤볼 게, 위스키라는 술도 마찬가지로 곡류, 뭐,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건데, 네. 수출할 만큼의 곡식은 그래도 충분히 나는가 봐요. 수출할 만한 식량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주정이라고 그러죠. 네. 그 영어로 하면 스피릿인데 그 위스키나 뭐 다른 술을 만들 때 그 들어가는 핵심 원료 이런 거는 아마 또 그 중국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들여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여와서 저걸 만들어서 다시 팔면은 약간의 그 이무도 나고 이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술도 소비도 하고 외화도 벌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 동아일보에 또 났던 굉장히 놀란 북한 내부 소식 중에 하나가요. 마약 밀매가 국경에서 이 마약 밀매를 단속해야 되는 보위성 간부들 사이에서 오히려 성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정말로 북한의 마약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약에 대한 관념이 북한에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예. 80년대부터 저게 시작되는데 북한이 경제가 꼬꾸러지면서 약이 없으니까 설사할 때도 아편 조금 먹이고 머리 아플 때도 아편 먹이고 가족들 집집마다 조금씩 있어요, 아편이.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김일성이가 백도라지라고 그러니까 암호명이 백도라지입니다. 아편. 아편의 암호명. 네, 백도라지를 많이 키워서 네. 이거를 수출해서 돈도 벌고 제국주의자들 머리도 망가뜨려라. 이게 이제 백도라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뭐 필로폰 같은 게 30, 40%가 북한산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게 처음에 8, 90년대에는 백도라지 사업을 해서 이게 대사관들에 있을 때 실제로 겪어본 일인데 헤로인 2kg이 왔습니다. 외교 파우치로 네. 2kg을 팔아서 공작금으로 쓰라.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못 주니까 마약을 팔아서 돈을 쓰라 그래서 실제로 독일 같은 데서는 네. 대사관에서 마약을 팔아가지고 공작금으로 썼거든요. 그게 이제 헤로인으로 하다가 네. 헤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말이 많으니까 네. 헤로인을 주로 만들던 과학원 평양시 상원군의 과학원 상원 분원에서 헤로인을 만들었는데 헤로인 공장을 아예 폭파시켜버렸어요. 북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했는데, 아예 폭발. 예, 그게 점점 어떻게 넘어가는 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면서 네. 결국은 필로폰으로 돕니다. 근데 저도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들은 얘기가 필로폰 만드는데 기본 재료가 에페트린, 염산 에페트린이라는 건데 이게 기침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우리가 기침약을 만든다 그러면서 그걸 수입을 해서 그걸로 필로폰을 제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염산 에페트린이라는 게 안 들어가면서 다른 거로 했다 그러는데 지금 필로폰이 네. 북한에서는 한국 가격의 수십 분의 1, 적어도 50분의 1 가격에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도 많이 팔리고 이게 얼음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네. 아이스라고 요거 북한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한 코 하고 갈아요. 이게 한 코 하고 갈아요. 예, 한 모금 하고 갈아요. 이게 한 네. 코 하고 갈아요. 그럴 정도로 마약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들고 그러니까 이 마약을 해서 결국은 현실을 이 모든 잊으려고 현실을 하는. 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따금씩 너무 큰 규모로 진행되면 한두 사람을 또 총살을 해요. 잡아서. 그런데 북중 국경에 있는 거기에 간부들, 보위성 네. 간부들, 국정경비대 간부들이 중국 변방대 간부들하고 마약을密수를 해요. 그리고 중국 돈이 몇만 위안씩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중국 사람들 그걸 받아서 네. 동남아나 한국에 들여보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유엔의 그 네. 마약 범죄 3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네. 세계 그 마약 지도를 그려가지고 위험 지역을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저 헤로인, 뭐 아편, 뭐 네. 코카인, 그 다음에 마리화나 이런 게 쭉인데 필로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염산 에페트린 있죠. 네. 그거는 그 지도를 보면은 동북아 지역이 굉장히 빨갛게 주생산지 및 위험지구로 나와 있어가지고 북한의 네. 위험지역이고. 그 통계에 따르면은,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전 인류의 5.6% 정도가 마약을 접촉하는데, 북한은 지금 탈북자들 지원에 따르면은 30%가 넘고 일부 그 통계는 네. 90%가 마약을 접촉한다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북한인데요. 지금 도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굉장히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